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으신가요? 특히 나이 60을 넘기신 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 했던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아쉬움 속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60부터 시작이다. 청춘의 뜨거운 열정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풍파를 견디며 쌓아온 연륜이라는 귀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곧 이른을 앞둔 60대가 흔히 후회하는 것 중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플 때 결국 내 곁을 지킬 사람은 누굴까요? 과거에 밥 사주고 술 한잔 건넨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입니다. 수십 년 결혼 생활을 이어왔음에도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냉대하며 구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배우자는 어쩌면 내 삶에서 나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무뚝뚝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고 혹은 무시하며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는 평판이 좋아 대인배 소리를 듣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거나 술주정을 일삼습니다. 그로 인해 배우자는 속상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면 저 역시 우리 어머니가 떠올라 가슴이 시려오곤 합니다. 배우자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 결국 겪게 되는 말로는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나를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역시 그런 과정을 겪으며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내 곁에 배우자 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통계적으로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 다 키웠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연인처럼 혹은 친구처럼 함께 살아가는 노부부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노부부는 등산과 산책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갈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삶의 무게를 견디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평온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연습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 완전히 홀로 설 준비를 끝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배우자나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결국 혼자가 되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지인들과의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에 상처를 받거나 배신당할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고 각자의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불편해질 때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거나 관계가 멀어진 이유를 고민하게 되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거나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한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혼자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누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로 오히려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 사람이나 만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세요. 결국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을 때 더 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합니다. 아침 일찍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모두 젊었을 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은퇴 이후에 충분한 자산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소중함은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아껴 쓰고 저축했다면 나이 들어 초라함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조차 당당하지 못하고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꺼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병이라도 찾아오면 의료비 때문에 생활이 더욱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자식들에게 미안해하거나 무시당하는 노년의 삶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젊음이란 시기는 흔히 인생의 흑자 구간이라 불립니다. 반대로 은퇴 후 노년기는 적자 구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지요. 그렇기에 젊었을 때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나이 들어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나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히 일하는 법은 잘 알지만 재테크에 관해서는 서투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를 축적하거나 자산을 늘리는 일을 꺼리던 시대적 분위기도 한몫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결국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축 습관을 들이고 재테크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이라도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익힌다면 삶은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흔히들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지요.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병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일 수 있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치매, 암, 당뇨 같은 질병들은 젊은 시절의 건강관리로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요. 건강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집 앞을 15분에서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심혈관 건강과 근력은 물론 정신적인 여유까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걷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생긴다고 합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때 식사를 챙기고 소식을 실천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삼시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고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이유로 배우기를 망설이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니어들의 전성시대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큰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더하는 도전이 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은 외롭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홀로 서 있어도 푸르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처럼 각자의 삶이 모여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며 가족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때로는 멀리서나마 서로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꼭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 꺼림칙한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의 교차가 있습니다. 손주가 오면 기뻐하시지만 손주가 가고 나면 더 기뻐하신다는 옛말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의 만남은 좋지만 계속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지고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눈치 보고 눈치 받는 것이 싫다고 하시며 자신의 성질 때문에 자식들과 잠시도 못 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이나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이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잔소리가 많거나 서로 맞지 않는 청결 기준 등으로 인해 같이 살아도 싸움만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알기에 미리 차단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걱정이지만 자신의 자유가 속박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편한데 그렇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유와 독립입니다. 홀로 사는 세상을 맞아 노후를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려면 함께 가치가 아니라 따로 같이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이 집안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노후에는 더욱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진정한 준비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동생들을 잘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동생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심지어 동생 자녀들의 학자금까지 대주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은 다소 소홀히 했고 친척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70대와 60대가 된 이 부부는 자녀의 부양에 상당 부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고 노인을 부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도움과 부양에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상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다른 형제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족 간의 도움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한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을 책임지며 서로를 돕되 자신의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같이 살았던 형제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도움과 부양에 있어서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돕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정이 소홀해지거나 무리한 부담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도움은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무작정 지원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정에 슬픔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동생들과는 가치가 아니라 따로, 그러나 함께 잘 살아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룬 동생들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과 묶어 책임지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들의 태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가 잘 살고 있는데 더 많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안 보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힘들 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자신의 노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 자식에게 주고 자식 집에서 함께 살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과 눈치 보는 상황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 간의 도움과 지원도 적절한 선을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나 노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지원은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돕되
각자의 삶과 미래를 존중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자신이 살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지 않은 채 모두 주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칫 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돈 없는 노인에 집도 없어 같이 살면 남들은 아무 말 안 해도 스스로 심리적 위축이 대단히 심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희생을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희생이라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선까지 자신을 소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자식이 힘들게 사는 것은 결코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님은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라거나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식된 도리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교 경전에서도 이성을 잃은 부모나 철부지 부모에 대해 언급하며 효와 도리를 논할 때는 부모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시며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와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자신의 삶과 미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현명하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지원은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돕되 각자의 삶과 미래를 존중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과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과 재산을 지킬 수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책임져 준다는 말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경우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그런 결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도 혼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과 미래는 반드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으니 이것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니 거절하기 어렵죠. 거절하면 시간이 있으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을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내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쉬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노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 시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충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이 쉽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병간호를 해달라든지 땅을 봐달라든지 일을 대신해달라는 요청에 너무 쉽게 응한다면 내 인생이 늦어지고 나쁜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과 재산, 그리고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지나치게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는 말,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잠깐이 어느새 몇 년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책임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아야 하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보니 자꾸만 시간을 끌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됩니다. 자기 인생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만 해야 합니다. 놀고 있더라도 그 시간을 쉽게 내주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놀고 있더라도 그것은 자기 시간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시간과 삶을 타인에게 쉽게 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도 그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면서 타인을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